한국은 절대 못 만듭니다. 53년간 일본이 비웃던 그 말이 무너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만 만들 수 있던 초고강도 탄소섬유. 한국이 1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 철보다 14배 강하고 깃털보다 가벼운 검은 실. 이걸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를 설계했던 일본 관료가 직접 한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현실에 53년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가스미 가세키. 경제산업성 6층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어요. 손에 들린 서류 봉투 하나 때문이었죠. 이시카와 과장님, 국장님이 찾으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시카와 마사히로,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소재정책과장입니다. 올해로 57세, 이 부처에서만 30년을 보냈어요. 국장실 문을 열자 야마모토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께. 예. 야마모토 국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네, 5년 전 일 기억하나? 5년 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만만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수출 규제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 3종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죠. 당시 한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반도체 산업 붕괴 위기, 이런 헤드라인이 매일 쏟아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한국 반도체는 우리 소재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든 SK든 아무리 커봤자 핵심 소재는 전부 일본산이었어요. 그들이 만드는 건 제품일 뿐, 그 제품을 만드는 재료는 우리 손에 있었죠. 자네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야마모토 국장의 질문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나죠? 또렷하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다음 수를 두면 됩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소재 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초과학, 공정기술, 품질 관리, 생산 노하우. 이 모든 게 축적되어야 해요. 그게 10년, 20년. 아닙니다. 최소 50년입니다. 일본이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5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을 한국이 10년, 20년 만에 따라잡는다.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야. 야마모토 국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읽어봤나? 저는 그 서류의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뛴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효성, 티천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 일본 미국, 이어 세계 세 번째.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티천. 농담이시겠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농담으로 보이나? 국장님, 티천이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분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어요. 티천은 인장 강도 6기가파스칼 이상의 초고강도 탄소섬유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두 곳뿐이에요. 일본의 토레이, 그리고 미국의 헥소. 그게 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들었다고 하네.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소섬유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료 중합부터 방사, 안정화, 탄소화, 표면 처리. 이 모든 공정에서 0.2% 오차만 나도 불량입니다. 토레이가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53년이 걸렸어요. 53년입니다. 야마모토 국장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탄소섬유 연구를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4년 전입니다. 14년 만에 티천을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마 T700급을 티천이라고 부풀린 거겠죠. 아니면 실험실 수준에서 한두 번 성공한 걸 양산이라고 포장했거나요.
이런 건 늘 있는 일입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직접 확인하고 오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요? 자네 아니면 누가 가나? 소재 분야에서 자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부처에 있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확인해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하지만 국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사토 주임 데리고 가게. 2박 3일이면 되겠지.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주지. 한국의 탄소 섬유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그날 밤, 저는 퇴근 후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묘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이시카와 타케시 마이너스 1932년부터 2015년. 아버지는 토레이의 1세대 엔지니어였습니다. 1971년 토레이가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아버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당시 39살이었죠. 젊은 엔지니어가 밤새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을 반복하던 시절.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늘 봤습니다. 아버지, 뭘 만드세요? 검은 실이야. 검은 실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철보다 강하고 깃털보다 가벼운 마법의 실이야. 그게 탄소섬유였습니다. T300, T700, T800, T1000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올라갑니다. T300은 낚싯대나 골프채에 쓰이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T1000은 차원이 달랐죠. 인장 강도 6기가파스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철의 14배입니다. 그런데 무게는 철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소재가 쓰이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전투기 동체, 미사일 탄두. 실패가 곧 재앙인 분야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50%가 탄소섬유 복합재예요. 그 탄소섬유를 어디서 공급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토레이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말년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사히로, 탄소섬유는 일본의 자존심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절대 뺏기면 안 돼.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소재는 달라. 소재는 우리가 지켜야 해.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영원히 못 따라와. 50년이 걸려도 안 돼. 왜 그런지 아니? 왜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야. 온도를 0.2도 올릴 때 섬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속도를 0.1% 바꿀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느끼려면 수십 년이 걸려. 매뉴얼에는 안 나와. 장비 사도 소용없어. 손끝으로 익히는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를 설계할 때도 자신 있었어요. 한국은 절대 못 따라온다.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 탄소섬유는 더더욱 그렇다. 그건 확신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묘비 앞에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한국이 T1000을 만들었다는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아마 허풍이겠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의 탄소섬유? 보나마나 T700급을 부풀린 거겠지. 실험실에서 한두 번 성공한 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겠지. 그게 한국 아닌가.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2박 3일. 직접 보고 보고서 쓰고 끝이야. T1000, 웃기지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토 주임과 함께 회의실에서 한국 출장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토 유키, 32살의 젊은 관료로 소재정책과에 배치된 지 3년 됐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친구예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순진하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사토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떠 있었어요. 효성,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 달성. 6.4기가파스칼.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6.4라고? 네.
토레이의 티천이 6.2기가파스칼이니까 그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사토,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숫자를 다 믿으면 안 돼. 실험실 최고 수치랑 양산 수치는 달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양산 품질이야. 아, 그렇군요. 효성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사토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2008년에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했고 2013년에 전주 공장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T700급 위주였는데 최근에 T1000급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2028년까지 연간 2만 4천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고요. 1조 2천억 원?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토레이가 53년간 쏟아부은 돈이 8조엔이야.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어. 근데 1조 원으로 T1000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될 리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소섬유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실패를 축적해야 해. 한 배치 실패하면 몇억 날아가. 그 실패를 수천 번 겪으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효성이 14년 만에 그걸 했다고?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요. 진짜로 성공한 거라면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그런 만약은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토레이 와타나베 전무님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와타나베, 토레이 탄소섬유 사업부 전무입니다. 아버지 후배뻘 되는 사람이에요. 업계에서 가끔 만나 술 한잔하는 사이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와타나베 상, 오랜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시카와 상, 한국 출장 간다면서? 그렇게 됐어. 확인차. 그래. 확인하러 가는 거야? 와타나베의 목소리가 묘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별거 아냐. 그냥, 가서 잘 보고 와.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뭐지? 와타나베가 왜 저러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와타나베답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토, 짐 싸. 내일 아침 비행기야. 네, 알겠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확인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박 3일이면 끝이야. 한국의 탄소섬유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 한 장 쓰고 돌아오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2박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53년간 쌓아온 일본의 성벽이 고작 14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그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깨닫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코끝에 스치는 공기를 느꼈습니다. 2월의 한국. 도쿄보다 조금 더 차가웠어요. 과장님, 짐 제가 들겠습니다. 사토가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내 짐은 내가 들어.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공항 하나만큼은 한국이 잘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공항 잘 만드는 것과 T1000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이시카와님. 효성에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효성 첨단 소재 전략기획팀 김준혁 팀장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상대방을 훑어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있는 눈빛.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본사에서 간단한 미팅이 있고요. 내일 전주 공장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전주요? 네. 탄소섬유 생산시설이 전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생산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직접 보여주겠다?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확인해주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했어요. 삼성, LG, 현대. 익숙한 로고들이 간판에서 빛났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이런 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제품을 조립하는 것과 소재를 만드는 건 차원이 달라요. 소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분자 단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0.1% 불순물 하나가 전체를 망칩니다. 그래서 소재는 일본이에요. 영원히.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효성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김 팀장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광판에 효성그룹 속의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타이어 코드, 스판덱스, 탄소 섬유. 다양한 제품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15층 회의실. 문을 열자 5명의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효성첨단 소재 연구소장 박정훈입니다. 가운데 앉은 50대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어요. 악수를 하면서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손이었죠.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관료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T1000급 개발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박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인장 강도 6.4gPa, 탄성률 295gPa, 밀도 1.8영즘.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6.4GPa. 토레이의 T1000이 6.2GPa이에요. 그보다 높은 수치. 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실험실 데이터입니까? 양산 데이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양산 데이터입니다. 양산요? 네. 현재 전주 공장에서 월 200톤 규모로 생산 중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달 생산분의 평균값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월 200톤. 수율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탄소섬유는 수율 싸움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율이 낮으면 의미 없습니다. 박 소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수율 추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3년 68%, 2016년 79%, 2019년 88%, 2022년 93%, 2024년 95.2%. 저는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95.2%?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95%라고요? T1000급에서? 네.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토레이의 T1000 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1%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효성이 95%?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박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관리 노하우를 적용했습니다. 반도체요? 네. 한국은 반도체 양산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 공정관리 기술을 탄소섬유에 적용했어요. 온도 편차 0.01도 단위 제어, 습도 관리, 클린룸 수준의 환경. 삼성과 SK에서 퇴직한 공정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도체 노하우를 탄소섬유에? 그런 발상을. 사토가 옆에서 소곤거렸어요. 과장님,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아직 몰라. 숫자만 봐서는. 하지만 솔직히 가슴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토레이 내부 자료를 뒤졌습니다. 효성 관련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작성된 내부 문서. 한국 효성 탄소섬유 동향 보고. 주의 요망. 주의 요망?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효성의 T천급 품질이 당사 제품과 동등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수율면에서는 당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향후 가격, 경쟁 압박 예상.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토레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와타나베가 전화해서 묘하게 굴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내일 공장을 직접 봐야 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어. 현장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전주까지 1시간 40분.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산, 작은 마을들. 과장님, 괜찮으세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서요. 티가 났나 봅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주역에 도착하자 효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리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나타났어요. 효성 첨단 소재 전주 공장. 정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어제 만났던 김준혁 팀장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공장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솔직히 작은 공장을 예상했습니다. 실험실 수준의 파일럿 라인. 그 정도면 T천을 개발했다고 말할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13만 제곱미터, 축구장 18개, 크기의 부지에 거대한 생산동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1, 2, 3차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4차 라인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생산량은요? 현재 연간 9천 톤입니다. 2028년까지 2만 4천 톤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연간 9천 톤. 토레이의 연간 생산량이 4만 톤 수준이에요. 효성이 이미 그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생산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흰색 방진복에 모자, 마스크, 장갑.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나 입는 복장이었습니다. 탄소섬유 공장에서 왜 이런 복장을?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서 공장장이 대답했어요. 50대 후반의 강인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미세먼지 하나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 수준. 에어샤워를 통과해 생산동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생산 라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PAN 원료가 투입되는 시작점부터 완성된 탄소섬유가 감기는 종점까지 수백 미터에 달하는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공장장이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구역, 중압 공정. 여기서 PAN 원료를 만듭니다. 온도, 압력, 촉매 농도를 0.1% 단위로 제어합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온도 78.32C, 압력 2.41A, 숫자가 0.01 단위로 계속 변했습니다. 두 번째 구역, 방사 공정. PAN 용액을 실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노즐 구멍 크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역, 안정화 공정. 200도에서 300도 사이에서 산소와 반응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거대한 오븐 같은 장비가 줄지어 있었어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구역, 탄소화 공정.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탄소 이외의 원소를 날려버립니다. 1500도, 용암의 온도입니다. 그 안에서 섬유가 검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구역, 표면 처리. 산소를 붙여서 수지와의 접착력을 높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복합재로 못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김 공정. 완성된 검은 실이 보빈에 감기고 있었습니다. T천점. 저는 그 실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검은 실. 하지만 철보다 14배 강한 그 실이 쉬지 않고 감기고 있었어요. 만져보시겠습니까? 공장장이 장갑을 건넸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그 실을 손에 올렸습니다.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 가벼운 실 한 가닥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운다고.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 토레이의 T1000보다 높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진짜다. 실험실 수준이 아니야. 완벽한 양산 체제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14년 만에 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8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첫 상업 생산. 그리고 지금 어떻게요? 실패했습니다. 공장장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예?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초기 수율이 68%였어요. 100번 만들면 32번은 버렸습니다. 배치 하나 실패할 때마다 수억 원이 날아갔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았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14년간 축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야. 손끝으로 익히는 거야. 효성도 똑같이 했구나. 다만 속도가 달랐을 뿐. 토레이는 53년 걸렸고 효성은 14년 만에 해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장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 검은 실이 끝없이 감기는 보빈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엔지니어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시차를 마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본 게 진짜란 말이야? 53년간 토레이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14년 만에 뚫렸단 말이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정훈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시찰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토레이가 53년 걸린 걸 왜 14년 만에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박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가 손가락 두 개를 펼쳤어요. 첫째, 우리는 후발주자였습니다. 후발주자요? 네. 토레이가 53년간 걸어온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실패하고 어디서 성공했는지. 그 정보가 논문과 특허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석했어요.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선발주자는 모든 길을 직접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는 지도를 보고 갈 수 있어요. 둘째, 2019년이었습니다. 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19년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면 언제든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걸. 박 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 전까지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T1000까지 갈 필요가 있냐? T700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수출 규제가 터지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영진이 결단을 내렸어요. T1000 반드시 한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출 규제. 제가 설계했던 그 정책이 한국을 각성시켰다고? 그 후 5년간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연구 인력도 2배로 늘렸어요. 삼성, SK에서 공정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했고 해외 학회에 연구원들을 보내 최신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박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3년 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2019년 수출 규제. 그로부터 3년 만에 T1000 개발 성공. 5년이 지난 지금은 양산 체제까지 구축. 우리가 이걸 만들었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 규제가 오히려 한국에 불을 붙인 거였어요. 이시카와 상. 박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일본에서 오셨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는 토레이를 넘어서려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만들려는 겁니다. 선택지요? 네. 지금까지 전 세계는 토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격도, 납기도, 물량도 전부 토레이가 결정했죠.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독점이 깨졌다. 53년간 유지되어 온 독점 구조가 14년 만에 깨졌다. 앞으로 세계 시장은 달라질 겁니다. 박 소장이 말했어요. 보잉도, 에어버스도, NASA도 이제 토레이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효성이라는 대안이 생겼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검은 실이 만들어지고 있겠지. 철보다 강하고 깃털보다 가벼운 그 실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와타나베에게 전화해야겠어. 신호가 울렸어요. 세 번째 신호에 그가 받았습니다. 이시카와 상, 한국이야? 응, 지금 전주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봤어? 봤어. 그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와타나베 상,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직접 봐야 믿을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토레이 내부 분위기는 어때? 제가 물었어요. 와타나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 53년간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진짜 경쟁자? 응. 중국도 탄소섬유 만들어. 하지만 품질이 안 돼. T300급이나 겨우 해. 근데 효성은 달라. T1000이야. 우리랑 같은 리그야.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같은 리그. 일본과 미국만의 리그에 한국이 들어왔다. 와타나베 상,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토레이는 왜 이렇게 당했어? 53년 선배잖아. 왜 14년짜리한테 따라잡혔어?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시카와 상. 응. 우리는 멈춰 있었어.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53년 동안 일이었으니까. 일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꿔? 그렇게 생각했어. 와타나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 걔네는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야. 계속 뛰어야 했어. 멈추면 끝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야. 이시카와 상. 1위의 여유와 2위의 절박함. 그 차이가 53년과 14년의 차이가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53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정식이었어요. 작은 반찬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과장님, 안 드세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응, 좀 이따 먹을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주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한옥마을 쪽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과장님, 사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공장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뭔데?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토레이가 53년간 일이었잖아요. 근데 14년 만에 따라잡혔어요. 그게 좀 이상해서요. 사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보다 유리한 거 아닌가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데이터. 전부 토레이가 갖고 있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2019년에 뭐 했어? 2019년요? 그때 저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수출 규제 뉴스 봤어? 네. 당시 한국이 난리 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우리는 자신만만했어. 한국 반도체, 우리 소재 없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지. 사토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 반도체 소재 3종, 한국이 다 국산화했어. 불화수소, 국산화.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국산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탄소섬유까지. 우리가 50년 걸린 걸 14년 만에 따라잡았어. 과장님. 사토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요? 뭘?
수출 규제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효과. 맞아. 우리가 한 건 한국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었어. 한국을 깨운 거였어. 자고 있던 호랑이를 건드린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네. 우리가 수출 규제로 한국을 때렸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한국을 분노하게 만든 거야. 뺨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 사람들 알잖아. 그 오기. 안 된다고 하면 더하는 그 성격. 우리가 그걸 건드린 거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TV를 바라봤어요. 화면에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누리호 페어링에는 국산 탄소섬유 복합재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소재 자립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국산 탄소섬유. 효성이 만든 그 검은 실이 우주까지 갔다. 저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사토가 말했어요. 저 무서워요. 뭐가? 한국이요. 이 속도가 무서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했어. 5년 만에 한국은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했어. 14년 만에 티천을 만들었어.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어. 이 속도, 이 집요함, 이 오기. 저는 갑자기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사히로, 한국은 영원히 못 따라와. 아버지, 틀렸어요. 한국은 따라왔어요. 아니, 어쩌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3년간 쌓아온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밤새 연락을 돌렸습니다. 먼저 토레이 와타나베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와타나베 상, 보잉 쪽은 어때? 거기도 움직이고 있어. 뭐, 효성이랑 접촉 중이래.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물밑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보잉이 효성과? 그게 사실이야? 100%는 아니야. 하지만 보잉도 바보가 아니잖아. 토레이 단독 공급에 의존하는 게 리스크라는 걸 알아. 대안을 찾는 건 당연해. 저는 전화를 끊고 다른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경제산업성 동기 중에 미국 주재관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카네코였습니다. 새벽 시간대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이시카와. 왜 이 시간에? 카네코, 미국 쪽 분위기 어때? 탄소섬유 관련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한국 갔다며? 응. 지금 전주야. 효성 봤어? 봤어. 카네코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도 주목하고 있어. NASA에서 효성 탄소섬유 샘플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 NASA가? 응. 아직 비공식이야.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토레이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거지. 공급선 다변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미국까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카네코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관심 보이고 있대. 중국? 응. 중국은 자체 탄소섬유 기술이 약하잖아. T300급도 제대로 못 만들어. 근데 효성이 T1000을 만들었으니까 협력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더라.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미국, 중국, 보잉, NASA. 전 세계가 효성을 주목하고 있다. 53년간 토레이 독점이었던 시장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야. 패권의 이동이야. 소재 패권. 53년간 일본이 쥐고 있던 그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 한국 탄소섬유 산업 실태조사 보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진실을 써야 했어요. 효성의 T1000급 탄소섬유는 토레이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고 있음. 수율 면에서는 토레이를 상회. 양산 체제 구축 완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토레이의 점유율 잠식 예상. 손이 멈췄어요. 다음 문장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2019년 수출 규제가 한국 소재 산업의 각성을 촉발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규제한 게 독이 됐어. 아버지,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해냈어요. 그것도 우리 때문에.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햇살은 53년 성벽의 마지막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탑승 시작했습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응. 가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사토는 옆자리에서 벌써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 보고서 초안 정리할게요. 그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인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2박 3일. 고작 2박 3일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35,000피트. 구름 위로 올라오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지난 이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효성 본사 회의실. 수율 95.2%라는 숫자. 전주 공장. 13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단지. 생산 라인에서 끝없이 감기던 검은 실. 공장장의 말. 14년간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소장의 말. 2019년 수출 규제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와타나베의 말. 우리는 멈춰 있었어. 이르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3년. 토레이가 53년간 쌓아온 기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기술.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믿었던 그 기술. 14년. 한국이 14년 만에 따라잡았다. 아니, 어쩌면 앞서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진. 1971년 토레이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검은 실 샘플을 들고 있었죠. 세계 최초의 탄소 섬유. 그날 아버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틀렸어요. 한국은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했는데, 소재는 일본의 마지막 성벽이라고 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제 눈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저는 30년간 관료로 살았습니다. 소재 정책을 만들고 산업을 보호하고 일본의 기술 패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어요. 2019년 수출 규제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우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깨웠다. 우리가 던진 돌이 되돌아와서 우리 머리를 때린 거예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2019년 수출 규제 직후 일본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치명타. 소재 없이 버틸 수 없다. 일본의 승리.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끝났다고. 소재 자립. 최소 20년은 걸린다고. 그 사이에 우리가 더 앞서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반도체 소재 3종을 국산화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전부 국산화. 그리고 탄소 섬유. 14년 만에 T1000점. 누리호 발사 성공. 우주까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는 뭘 했지? 그 5년 동안 일본은 뭘 했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53년 축적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오만함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토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왜? 저기, 봐도 될까요? 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아까부터 생각하신 거요.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사토, 우리가 졌어. 네. 53년 동안 지켜온 성벽이 무너졌어. 14년 만에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레이가 1위잖아요. 점유율도, 규모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흐름이야.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 독점이 깨졌어. 한번 깨진 독점은 다시 안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잉이 효성과 접촉 중이야. NASA도 관심 보이고 있어. 중국도 러브콜 보내고 있고. 전 세계가 토레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야. 사토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안 멈춰. 알잖아. 그 사람들 성격.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T1000 다음은 T1100이야. 그 다음은 T1200이고. 한국은 계속 뛸 거야.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더 큰 난기류 속에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공기가 아니라 저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제산업성으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국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야마모토 국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보고서입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무표정. 점점 미간이 좁아지더니 마지막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야? 네. T1000급. 양산 체제. 수율 95%. 전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그들은 불이 붙었습니다. 소재 자립이 생존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5년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멈춰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53년 축적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 야마모토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카와. 네. 자네 아버지가 토레이 1세대였지? 네. 1971년 탄소섬유 상업화 때 현장에 계셨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53년이야. 자네 아버지 세대가 시작해서 자네 세대가 지켜온 거야. 53년.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14년 만에 무너졌어. 야마모토 국장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기분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요. 분하죠. 억울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은 뛰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출 규제를 설계한 게 저입니다. 한국을 견제하면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그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국장을 바라봤어요. 제가 독을 만든 겁니다. 한국에 던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온 독으려. 야마모토 국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시카와. 보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 저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어요. 권고 사항. 소재 패권 전략 전면 재검토 필요. 토레이 의존형 정책에서 기술혁신 주도형 정책으로 전환 필요. 한국을 견제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재정립 검토. 야마모토 국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협력 파트너라. 네. 이제 견제에서 될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리그에 올라왔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사이로, 기술은 물과 같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흘러가. 중요한 건 막는 게 아니라 계속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저는 눈을 떴어요. 우리는 막으려고만 했습니다. 흐름을 막으려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뛰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53년 전에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합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국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6층 창문으로 도쿄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스카이트리가 서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1년의 젊은 아버지, 검은 실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일본이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뛰었어요. 53년 성벽이 14년 만에 무너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시 뛸게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맑게 개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53년 성벽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14년 만에 해냈다면 일본도 다시 할 수 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뛰기만 한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막는 게 아니라 계속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진짜 경쟁은 상대를 막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거라는 걸. 경제산업성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새로운 53년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다시 뛰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소재 협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효성 박정훈 소장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효성은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 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시카와 상, 오랜만입니다. 네, 전주에서 뵌 이후로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때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눈이 떠졌어요. 박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시카와 상도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요? 네. 2019년 수출 규제 말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박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그래서 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깨운 셈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박 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뛰면 어떨까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좋습니다. 함께 뛰죠. 호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3년간 쌓아온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었어요. 경쟁과 협력, 과거와 미래, 일본과 한국. 그 사이에서 검은 실 하나가 두 나라를 잇고 있었습니다. 철보다 강하고 깃털보다 가벼운 그 검은 실처럼 우리의 관계도 강하고 유연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새로운 53년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뛰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짜 교훈이니까요. 멈추지 마라. 계속 높은 곳을 향해 뛰어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역사를 향해.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한국 전주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3년 독점이 14년 만에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저력이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기술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